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물질이겠죠. 근데 이게 진짜 물질일까요? 이 물질을요,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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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면 뭐가 될까요? 원자가 돼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죠?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원자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원자를 살펴보면요, 99.9999999%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핵 0.00000000001% 입자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99.99999%의 빈 공간이요,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이 에너지 속에서 확률적으로 존재를 해요. 즉 우리가 이 견고해 보이는 물리적 세상이요, 사실은 99.9999999%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아원자 세계, 즉 원자보다 작은 단위 이 미시적 세계에서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원자 세계에서 이 물질은요,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 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게 진짜 재밌었대요. 전자가요,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없어져. 그리고 없었는데요, 어느 순간 나타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즉 전자라는 애가 이 3차원 시공간에 있다가 양자장 속으로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 물질 입자였다가 에너지로, 즉 파동의 형태로 존재했다가 이를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가를 연구를 했는데요. 즉 무엇이 전자를 이 3차원의 시공간에 나타나게 하는가. 연구 결과 전자를 3차원의 시공간에 나타나게 하는 건요, 바로 관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자의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요, 원자를 이 확률적으로 이 에너지로서 존재하는 전자를 3차원의 시공간에 물질로서, 입자로서 나타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 물질의 대부분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 확률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존재하던 전자를 3차원의 물질로서, 입자로서 나타나게 하는 게 관찰이라는 행위로 가능했다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요, 이것을 한번 현실 창조의 원리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이 무한한 확률,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에너지로서 존재하는 양자장, 이곳에서 우리가 창조하고자 하는 현실을 3차원의 시공간에 나타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선 이 양자장으로 들어가야겠죠. 양자장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양자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양자장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양자장에는 물질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에너지, 즉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이라는 게 없고 에너지,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3차원의 영역에서는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인식했죠? 바로 감각으로서 인식을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감으로 인식을 해요. 하지만 양자장은 이 3차원에 국한된 영역이 아니에요. 3차원을 넘어선 다차원적인 영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어요. 감각 너머의 영역입니다. 3차원 아니에요. 다차원. 그래서 감각이 안 돼요. 감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양자장을 인식을 할 것인가? 감각이 아닌 자각, 즉 알아차림으로 이 무한한 잠재력의 영역, 양자장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3차원을 구성하는 우리의 몸, 주변의 사물, 사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적인 시간의 관념, 그리고 외부 환경,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주의를 거두고요. 현재 순간 순수한 의식의 상태가 되어야만 우리가 양자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각이 아니고 자각, 알아차림, 순수한 의식, 현재 순간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양자장에서 창조하고자 하는 현실을 3차원의 영역에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양자장에 신호를 보내는 법입니다. 양자장에 진입을 했으니까 우리가 신호를 보내야겠죠. 우리가 한국에 살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해야 되고, 일본으로 여행을 가면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일본말을 사용해야 되듯이 우리가 이 양자장에서도 특정한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양자장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 그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과 감정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안 되고요. 감정만으로도 안 돼요. 이 생각과 감정,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생각과 감정 두 가지가 정렬될 때만이 우리가 양자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있어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려나? 생각은요, 이거 뇌 그리고 심장. 생각은요, 뇌의 언어예요. 생각, 뭐라고요? 뇌의 언어. 이 뇌의 언어는 전기적 신호를 방출합니다. 생각, 전기적 신호를 방출해요. 그리고 감정. 감정은요, 몸의 언어예요. 이것은 자기적 신호를 방출해요. 감정, 심장입니다. 감정, 자기적 신호를 방출해요. 그렇다면 이 생각과 감정, 이게 합쳐져서 뭐가 돼? 전자기적 신호가 돼. 신호가 돼. 그러면 이 전자기적 신호가 양자장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생각과 감정, 이 도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생각, 뇌의 언어이자 전기적 신호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란 뭘까요? 바로 분명한 의도입니다. 분명한 의도. 너무 중요해요. 분명한 의도. 생각이란 분명한 의도. 분명한 의도. 원하는 현실의 모습을요,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단순히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 새로운 현실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새로운 존재 상태일까요?
하나의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장면을 영화 관람하듯이 그냥 관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구체적인 장면 속에 정말 내가 들어가서 살아보는 겁니다. 이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어떤 신념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실까요? 어떤 신념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정말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 장면 안에서 살아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 몸의 언어이자 자기적인 신호라고 했죠? 그리고 이 분명한 의도에 따른 고양된 감정, 고양된 감정을 느끼세요.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들을 느낄까요? 기쁨, 사랑, 감사, 그리고 온전함. 이런 고양된 감정들을 느끼겠죠. 이런 감정들을 아주 생생하게 느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 이거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요. 양자장에 아주 선명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무한한 잠재력의 바다인 양자장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의 지성과 우리는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현실 창조라는 과정에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언제 이루어질까?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예측하려고 듭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무언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새로운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새롭다는 것, 그리고 미지의 것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예측 불가능한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라는 의문은 내려놓아도 돼요. 이건요, 우리가 양자장에게 맡깁시다. 이건 양자장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야?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 이것을 결합해서 아주 강력한 전자기적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했죠. 이거는 양자장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양자장에 내맡긴다면요. 양자장, 이 우주의 무한한 지성이요. 여러분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완벽한 방법으로 아주 완벽한 때에 이것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상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